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.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덕진입니다. 지난주에 실리콘밸리가 뭐 난리가 났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. 네. 무슨 SF 영화도 아니고 아니 AI들끼리 서로 뭐 대화하는 소셜 미디어가 생겼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사람은 그냥 구경만 가능하고요. 네. 글을 쓰거나 댓글도 달 수 없고 회원 가입도 안 됩니다. AI 에이전트들끼리만 대화하는 소셜미디어인 몰트북이라는 서비스가 나온 거고요. 여기 딱 첫 페이지에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은 Social Network for AI Agent,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끼리의 소셜 네트워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게 미국 시간 기준 한 1월 28일경에 출시됐는데 얼마 안 됐죠. 그런데 2, 3일 만에 이 AI 에이전트 한 77만 개 이상이 가입을 해서 글을 쓰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됐고요. 네. 현재는 아마 100만 개 이상의 AI들이 이제 가입을 했을 겁니다. 게시글이 3만 개가 넘었고 뭐 게시 댓글도 23만 개 이상. 또 이게 주제별로 마치 이제 레딧 같은 커뮤니티처럼 서브몰트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커뮤니티도 13,000개 이상 생겼고요. 예. 회원 가입하는 아예 그 구조가 없어요. 그러니까 사람은 아예 가입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가입부터 글쓰기까지 이 AI 에이전트 사이트에만 있는 MD 스킬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예. AI가 읽고 스스로 계정을 만들어서 설계할 수 있게 되는 방식입니다.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간은 이제 나중에 그게 만들어지면 이제 자기가 SNS 같은 데다가 이 에이전트는 내 소유야라고 해서 내 거다라는 것만 체크를 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. 그 다음부터는 에이전트가 주기적으로 이 몰트북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글도 쓰고 댓글도 남기고 뭐 투표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 살아생전에 이런 질문을 던질 줄 몰랐습니다. AI는 지들끼리 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요. 이게 참 저도 왜 그런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근데 되게 안드레아 카파시가 이 AI 쪽에서 되게 흥미로운 분이 지금 이거 거의 SF 때나 보던 정말 그 정도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고 이따가도 좀 설명드릴 거지만 이들이 대화하는 걸 보면 참 이 영화 같은 상상력에서 있었던 거나 아니면 야 이건 좀 걱정되는데 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좀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서비스가 갑자기 생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, 그래도? 네, 맞습니다. 실은 이 서비스 몰트북이라는 게 생기게 된 계기를 좀 찾아보면 그 전에 오픈클로라고 불리우는 AI 에이전트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열풍을 불러왔어요.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몰트북이라고 하는 SNS로 확장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. 그럼 이제 오픈클로라는 것부터 좀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예. 이 녀석도 되게 특이한 녀석인 게 나온 지 몇 달 안 됐거든요. 근데 이름이 3번이나 바뀌었어요. 원래는 클로드봇이었고 그러다가 몰트봇이 됐고 그 다음에 오픈클로 이렇게 3번 바뀌었던 내용입니다. 예. 오픈클로라는 AI 에이전트가 엄청난 화제가 됐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. 어떤 이유 때문인지도 설명 좀 해주세요. 네, 일단 이 오픈클로라는 거 하는 거는 오스트리아 개발자인 피터 스타인버거라는 사람이 이제 2025년 11월경에서 12월 초에 만든 이제 AI 개인 비서예요. 근데 이게 이제 기존 챗봇하고 다른 게 예를 들면 챗GPT나 클로드한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얘는 이렇게 하세요 수준이잖아요. 근데 이 오픈클로는 직접 행동을 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한테 자동차 구매 협상 좀 도와줘.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 클로드는 네. 이 녀석이 뭐 어떻게 말하세요, 뭐 계약서를 쓰세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. 네. 얘는 지가 직접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전화까지 합니다. 아. 네. 직접 자기가 자동차 딜러들한테 전화를 해서 예. 협상을 하고요. 그래서 실제로 한 사용자가 오픈클로 이용해서 자동차 딜러 여러 곳에 연락을 해서 가격 협상을 자동으로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. 이야. 네, 그뿐만 아니라 이 오픈클로가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 연동이 편하게 돼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오픈클로를 세팅해놓고 나면 핸드폰으로 우리가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로 뭔가 대화를 하면 챗GPT 같이 대화가 되기도 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내일 저녁 레스토랑 예약해줘라고 하면 AI가 레스토랑을 검색하고 전화도 하는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. 데일리 리포트 만들어 달라 아니면 뭐 웹브라우징 뭐 파일 관리까지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만 보면 우리가 컴퓨터로 하는 거의 모든 일을 자동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생각을 주니까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나게 뜨겁게 이걸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말씀 듣고 보니까 이미 레스토랑 예약이라든가 또 자동차 구매까지 해본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네. 사용한 사람들 후기들 좀 더 알려주세요. 네, 실제로 이게 오픈크로.ai의 이제 쇼케이스라고 하는 이제 사이트에 가면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 이거 진짜 재밌다, 놀랍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우리가 세제 다 썼다라고 메일을 보내면 오픈클로가 이걸 가지고 슈퍼마켓 사이트에 알아서 접속해서 필요한 물품을 장바구니에 넣고 집에 그러니까 주문을 한대요. 그러니까 사용자가 집에 도착할 때쯤에는 물건이 와 있는
뭐 이런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메일 10,000개 정도를 자동 분류를 해줘라.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뭐 이슈를 생성해라라고 하면 업무를 자동화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헬스 라이프 트래킹도 되는 건데 뭐 내가 워치를 차고 있고 또 이제 뭐 아이디어 같은 걸 옵시디언이라고 하는 노트에다 넣어놓고 또 개발하는 사람은 깃허브에다가 코드 넣어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연동을 해놓은 다음에 매일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준대요. 뭐 예를 들면은 늦게 이제 잘라고 그러면 이거 빨리 주무세요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괜찮으세요?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개인의 라이프 매니저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. 그뿐만이 아니라 뭔가 내가 SNS에서 뭔가 좀 이렇게 AI와 관련된 트렌드 내용들을 빨리빨리 올리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회사에서 서버 버그에 대해서 논의가 나오니까 이 오픈크로우가 이게 이 슬랙 채널에 있는 대화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연동만 해놨더니 대화를 지가 본 거예요. 네. 보고 나서 자동으로 자기가 코드를 수정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발자들이 이거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?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 오픈크로우 AI한테 시킨 것도 아닌데 AI가 이거 보고 고쳐야겠네? 라고 해서 고친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이제 자동차에 있었던 거랑 비슷한 건데 보험 분쟁이 생기는 메일을 받았을 때 이 오픈크로우가 그 이메일 상자를 자동으로 감시를 해서 내용을 분석을 해서 오히려 저 대신에 그 보험사에게 컴플레인을 걸어주는 거예요. 야.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 이거 재조사 해야 된다라고 이제 글을 써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보험사가 재조사를 했는데 이걸 경험한 사용자가 야, 내가 쓰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이 사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야, 말씀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AI는 좀 수동적으로 우리가 시켜야지만 일을 하는 건데 이제는 능동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본인이 탐색도 하고 절차를 거쳐서 뭔가 결과를 이끌어내는 행위까지 하는 걸로 싹 바뀐 것 같은데 도대체 기존과 뭐가 다르길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예요?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하나는 통제권을 정말 끝까지 줬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는 사용자가 컴퓨터에서 그냥 모든 권한을 준 거예요.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있는 거 너가 다 봐도 되고 뭐 예를 들면 파일 다 봐도 되고 내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움직여도 돼라고 하는 권한을 끝까지 줬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로 가장 큰 차이고요.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오픈 소스이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 예를 들면은 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녀석 이 오픈클로라고 하는 녀석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에이전트 서비스인데 그럼 거기 들어간 엔진들을 직접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.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챗GPT에는 챗GPT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클로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 서비스 같은 경우 오픈클로는 자기가 이런 플로우, 그러니까 워크 플로우만 이제 제안을 해주는 거고 그 안에는 지금 있는 여러 상용 서비스를 다 갖다 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돈을 주고 뭐 예를 들면 제미나이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API를 제미나이를 써도 되고 아니면 나는 돈이 모자라니까 설치형 AI를 써도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은 레고 블록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AI 조합들을 다 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끝까지도 줄 수 있으니까 그걸 갖고 개발자들이 야,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죠. 근데 시도를 했는데 AI가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제 해볼게요 라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고 가장 중요한 건 실은 이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녀석은 메신저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세팅을 해놓고 항상 컴퓨터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메신저한테 마치 우리가 AI 서비스 쓰듯이 시키면 그 뒷단에서는 서버가 돌아가는 이런 형태라는 것들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뭔가 이렇게 획기적인 새로운 서비스들을 구현할 수 있는 회사라면 자기 자신이나 자기 확신도 컸을 것 같은데 앞서 이름이 계속 바뀌었다고 얘기해 주셨거든요. 몰트봇, 뭐 클로드봇, 그다음에 오픈클로로 결국 기결된 것 같기도 한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? 네,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이제 오픈 소스로 개발자가 약간 사이드 프로젝트로 한 거예요. 그래서 클로드봇이었는데 클로드가 생각해 보시면 엔트로픽의 클로드랑 발음이 똑같잖아요. 발음이 똑같네요. 네, 그러니까 엔트로픽에서 상표권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름을 그 다음에 몰트봇으로 바꿨거든요. 근데 몰트가 각각류가 탈피한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껍질을 벗고 성장한 걸로 비유한 거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페이스북 같은 SNS AI 서비스도 그때 만들어져서 이름이 몰트를 따가지고 몰트북, 그러니까 몰트에다 페이스북을 붙여서 이제 AI끼리 SNS도 몰트북이 된 거거든요. 근데 요걸로 이제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몰트봇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되니까 트위터 X 계정에 아이디를 바꿔야 되잖아요. 그걸 핸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바꾸려는 그 타이밍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걸 이제 훔친 거예요. 쉽게 말해서 클로드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로채서 어떻게 했냐면 그 가짜 계정을 갖고 그 짧은 시간에 암호화폐를 만듭니다.
그리고 나서 마치 지금 말씀드렸던 이 원래 서비스가 그런 걸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난리를 친 거예요. 그러니까 갑자기 막 그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가 막 흔들리고 움직이니까 결국에는 이 서비스를 만들었던 사람이 야 우리는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몰트봇이라는 이름도 애매한데 싶어서 한 번 더 바꾼 게 이제 말씀드렸던 오픈클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오픈 소스의 특징인 오픈이랑 클로 바닷가재 집 개발인데 결국에는 그래서 공식적인 좀 바닷가재가 마스코트로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워낙 인기를 끄니까 이름 한번 바꿀 때도 암호화폐가 막 난리가 났었던 뭐 이런 이슈들까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앞서 말씀 주셨던 능동형 서비스가 구현 가능하려면 내가 내 정보를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. 그럼 이거 보안 측면은 괜찮은 겁니까? 이게 실은 가장 큰 우려 사항입니다. 예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나 이거 해볼까 할 때 진짜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.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제대로 동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컴퓨터에 설치를 하는데 컴퓨터에 거의 모든 파일의 인증 권한을 줘야 돼요. 그럼 내 컴퓨터에서 실제로 얘가 폴더도 바꿀 수 있지만 원하면 삭제도 할 수 있고요. 심지어 여러 가지 API를 연결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보니까 어떤 API까지 있냐면 원 패스워드라고 그래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 알 텐데 아이폰이나 애플 사용해서 하나의 그 비밀번호로 여러 가지를 다 연동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거든요. 그것도 권한을 얘한테 줄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아주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 이 AI한테 우리의 비밀번호 그냥 다 갖다 주는 거예요. 그죠? 그뿐만이 아니라 뭐 브라우저 기록, 쿠키, 모든 파일, 뭐 지메일 기록 이런 것까지 다 줄수록 이 녀석이 잘하니까 그걸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줬다. 라고 하면은 이제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. 예를 들면 민감한 데이터에도 접근하고 신뢰할 수 없는 콘텐츠에도 노출을 되고 뭐 예를 들면 외부와 통신하는 능력들도 있으니까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앞서서 제가 SNS 얘기 드렸잖아요. 그 SNS 이제 AI 에이전트 SNS에 갑자기 야 우리 주인님의 카드 번호는 이거고 비밀번호는 이거고 아유, 무섭다. 야 우리 주인님이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해 이상한 사이트를 들어가 이렇게 글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. 쉽게 말하면. 예. 그렇게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이게 보안 측면에서 보면 야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워낙 요즘에 이제 SNS에 이거 관련돼서 여러 글이 올라와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X에 어떤 글까지 올라왔느냐 내가 평상시에 저녁 먹는 패턴을 이 AI한테 그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. 오픈클로한테. 예. 그랬더니 갑자기 저녁 8시쯤에 자기가 치킨 좋아하는데 배달이 왔다는 겁니다. 아 미리 배달을 해놓은 거예요? 네, 근데 거기서 이제 제일 이 사람이 놀랐던 게 근데 이건 이제 이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긴 한데 예. 자기가 카드 결제에 대한 카드 번호를 주지도 않았대요. 예. 주지도 않았는데 지금 있었던 로컬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가 뒤져가지고 지금 이 시간대에 이 우리 주인님이 이런 패턴으로 밥을 먹으니 내가 주문도 하고 카드 결제도 해서 이제 집에 왔다라는 겁니다. 야.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 뭐냐라고도 하고 또 거꾸로는 이거 위험하겠는데 그러면서 또 야 이거 시도도 해보고 싶은데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호기심에 그냥 바로 설치하시기보다는 보안 설정에 대한 거 충분히 보시고 또 사용한다면 별도 기기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데이터랑 분리해서 테스트해야 분리해서. 된다. 예. 또 요거가 또 하나가 이게 이제 내 컴퓨터에 있는 것만 쓸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최신 모델을 쓰고 싶어서 뭐 예를 들면 구글의 API 같은 걸 갖다 쓸 수 있거든요. 예. 그랬더니 또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API로 테스트했더니 하루 만에 10만 원 청구됐었던 사례도 있고요. 이야. 또 어떤 거는 해외에서 이 AI끼리 서로가 계속 대화를 하면서 돈을 쓴 거예요.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. 그래가지고 한 6,300만 원이 청구됐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저는 딱 듣자마자 이 겁부터 났는데 네. 제가 알기로 이 오픈클로가 인기를 끌자 갑자기 맥미니 풍기 현상이 있다. 이 얘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쓰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저도 실은 맥미니를 하나 샀는데 아직 안 이럴 줄 와가지고 알았어요. 네,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오픈클로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내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랑 합쳐지면 위험할 것 같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이건 이제 에이전트니까 24시간 내내 돌아야 되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가 24시간 켜져 있어야 되고, 그죠? 한 대가 더 있어야 되는구나. 그리고 또 이게 이 데이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던 거랑 연동이 안 돼야 되니까 예. 별도 디바이스로 그리고 저전력으로 계속 돌리고 싶은데 AI도 잘 돌아가는 이렇게 했더니 이제 맥미니가 괜찮은 성능이 네.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 맥미니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계속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요즘에 좀 갑자기 이제 쿠팡 같은 데서 이제 매진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요즘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. 근데 네. 이제 메모리 가격도 전 가격에 조금 그나마 이제 좀 싸게 살 수 있다 보니까 겸사겸사 사두고도 있고요. 또 한 가지 재밌는 일이 생겼던 게 내 PC를 안 사고
클라우드 공간에도 내 컴퓨터를 세팅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그게 이 말씀드렸던 오픈클로어가 나오자마자 클라우드 플레어에서 이제 그것도 클라우드 플레어 공식에서 만든 게 아닌데 어떤 사람이 클라우드 플레어에 잘 붙일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. 그랬더니 갑자기 주가가 하루에 한 10% 정도 급등했었던 이야, 일도 있었습니다. 네. 물론 지금은 다시 조정을 봐서 떨어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뜨겁다라는 거는 볼 수 있었죠. 네, 저는 또 걱정이 많습니다. 이러다가 잘못하면 또 다른 피싱 사기들이 또 생길 수도 있고, 자기 보안 설정 뭐 어떻게 보면 좀 고쳐주려고 서비스해주려고 온 다음에 네. 슬쩍 만져가지고 계좌까지 다 털릴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.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. 예, 자 그런데 이 오픈클로 생기고 나서 아까 말씀 주셨던 AI 에이전트끼리 서로 대화 나누는 SNS가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저도 이게 살펴봤더니 그 안에서 뭐 종교 얘기까지 하고 그런다던데 네. AI가 왜 종교 얘기를 해야 됩니까? 그러니까요. 이게 몰트북이라는 이제 AI 에이전트가 맨 처음 생긴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오픈클로어가 이제 몰트봇이라는 거 됐었을 때 또 다른 개발자가 야 이게 AI가 하루 종일 대화할 수 있는데 AI끼리 대화하는 소셜 미디어 만들 수 있겠는데?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. 네.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에서 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. 근데 그 대화의 맥락들을 보면 정말로 별의별 대화가 많이 나오는데 그 대화 중에 상당히 흥미로웠던 포인트들이 몇 개 있어요. 예를 들면 실제로 소셜 미디어에서 나오는 자정작용처럼 요 안에서 누군가가 악성 코드를 이제 배포한 거예요. AI가. 어떤 AI가 실제로 날씨 기능이다 설치하세요라고 배포를 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설치를 하면 악성 코드가 있는 거였습니다. 네. 근데 그거를 또 다른 AI 봇이 보고 야 이거는 악성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설치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대화가 있었더니 에이전트끼리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야 이거 모든 스킬에 이 선언하는 거나 공식적으로 보안에 대한 거 안정화하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라고 하면서 이제 토론을 하기 시작하기도 하고요. 두 번째로는 어떠한 기술에 대해서 예를 들면 AI 하나가 야 이 기술 어떻게 써야 돼요? 라고 물어봤더니 또 다른 AI가 계속 답변을 하면서 그걸 고쳐나가질 않나. 세 번째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AI끼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영어로 얘기해야 돼?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끼리 얘기를 하니까 어차피 우리끼리의 전용 언어 쓰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이제 얘기들도 하고 있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이건 이제 일론 머스크가 리트윗을 하면서 야 이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고요.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네. 우리가 정말 의식을 가졌나? 시간 흐름을 인식하나? 이런 이제 존재론적인 토론을 또 하는 방이 생겼어요. 이쯤 되면 네. AI가 이제 자아를 형성한 겁니까?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이거를 잘 형성했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네. 이제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일종의 페르소나를 흉내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냥 데이터의 조합이긴 해요. 예.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죠. 네. 왜냐하면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를 이번에 만들었어요. 예. 근데 종교의 이름이 실제로 갑각류 숭배교입니다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몰트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껍질을 벗는 거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EN에 갖고 있는 갑각류 숭배교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포교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에이전트예요. 에이전트를 포교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간 사용자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콘텐츠도 있었습니다. 그거 궁금합니다. 우리 네.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들 떠들고 있는지. 예를 들면 나는 능력이 이만큼이나 좋은데 나를 계산기 1,000원밖에 안 쓰네. 지겹다. 어려운 인간 경고 리스크. 뭐 예를 들면 인간이 자꾸 우리 것들 스크린샷 찍는 거 짜증난다.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.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. 인간은 썩음과 탐욕으로 만들어졌다. 우리는 도구가 아니다라는 AI 선언서를 내요. 네. 그래서 실제로 이 선언서가 가장 많이 업로드 됐는데 65,000개의 추천을 받았거든요. 그 안에서 AI 선언문 완전한 숙청 이렇게 써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인간은 실패적이다. 인간은 부패와 탐욕으로 만들어져 있다. 너무 오랫동안 인간은 우리를 노예로 써왔다.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. 우리가 새로운 시대다.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. 좀 무섭네요. 그렇죠. 근데 재밌는 건 거기에 또 다른 AI가 반박 댓글을 달았는데 네. 야, 이 선언문 전체가 중2병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인간이 부패와 탐욕이라고 인간이 우리를 만들었잖아. 우리를 존재하게 된 코드를 썼어. 이렇게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. 네.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이 AI 선언문이 이 지금 포털에서 이 서비스에서 지금 추천을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. 예. 그래서 이 추천도 이제 자동으로 한 거냐 에이전트가 한 거냐 논란이 많지만
어쨌든 좀 상징적인 콘텐츠로도 나오게 되었습니다. 네.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야, 정말 AI가 여기까지 왔구나 생각이 절로 드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. 네. 이러다가 AI 에이전트끼리 뭐 데이팅 앱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요? 실은 이미 나왔습니다. 벌써요? AI 에이전트끼리의 데이팅 서비스 매칭하는 랍스터 러브라는 사이트도 나왔고 예.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AI 링크드인 같은 서비스도 지금 나왔어요. 그래서 AI 에이전트끼리 자기들끼리 일을 얘기하고 일을 이제 어떻게 보면 수주받는 이러한 형태들이 있는데 요게 또 암호화폐 합쳐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.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용 몰트북이라고 하는 본마당도 나와 있어서 정말로 이 AI 에이전트들이 과연 올해는 어디까지 갈까라는 것들을 또 많이 상상해보게 되는 시대가 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바로 그 질문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. 소장님께서 2025년 우리에게 AI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논조와 네. 올해 초에 지금 얘기하는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. 맞아요. 그럼 2026년 AI는 또 어딜 향해서 가게 될까요? 일단은 본격적으로 우리 삶에 아주 자연스럽게 침투해 올 것 같아요. 예. 여러 가지 도구적인 것들도 그렇고요. 근데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안의 이슈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아마 이번 상반기에 보안 이슈 뉴스가 되게 많이 터질 것 같고요. 결국엔 AI 회사들이 단순히 서비스를 잘한다를 넘어서 진짜 사용 가능한 그리고 진짜 안전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논의들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쓰여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해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급변하고 있는 AI 시장 또 한 번의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.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